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음은 여전히 사랑하고 원하고 있는데 왜 내 몸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까?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남성분들께서 저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김혜진 원장입니다. 저는 단순히 의사만이 아니라 아내이자 엄마이자 제 배우자가 여러분과 똑같은 시기를 겪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잘 압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벽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그 쓸쓸함.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자존심 때문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이런 문제로 조용히 혼자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수많은 남성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리고 단 하루에 단 한 방울, 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 작은 변화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고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그 밤들을 되찾는 걸 직접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단 한 방울의 식초와 단 한 방울의 참기름이 혈액순환을 깨우고 다시 몸이 반응하게 만들며 심지어 10년은 젊어진 듯한 활력을 주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아내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신 적 있으신가요? 다시 실패할까봐, 혹은 또다시 실망시킬까봐. 만약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몇 분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자, 단 한 방울. 과연 그게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린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회복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몸속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들어가 보시겠어요? 수많은 남성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오해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깊은 원인들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정교한 시계와 같습니다. 안의 톱니바퀴들이 잘 관리되면 여전히 매끄럽게 그리고 힘차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가 혈액순환입니다. 피가 예전처럼 강하게 돌지 않으면 마치 수도꼭지가 막힌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밸브를 세게 틀어도 물줄기는 약하고 똑똑 떨어질 뿐이죠. 남성의 발기 기능도 똑같습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튼튼한 혈관과 제때 정확히 신호를 보내주는 남성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이 시계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운동 부족, 인스턴트 음식, 신선하지 않은 식재료, 잠 부족. 이 모든 게 마치 산성비처럼 남성의 건강을 하루하루 조금씩 녹이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한 도심 속에서 급하게 밥 먹고 늦게까지 일하고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 몸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남성분들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결국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다시 잘 될 거야.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약은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마치 엔진이 고장났는데도 기름만 붓고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조금 달리다가 결국 길 한복판에서 멈춰버리는 것처럼요. 약을 자꾸 쓰면 쓸수록 몸은 점점 스스로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도 약해지고 남성들은 예전보다 더 큰 무력감에 빠져듭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이 들었으니 이제 당연히 그러려니 해야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혹시 머리가 아플 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던가요? 나이 들었으니 그냥 아파도 참고 살아야지 라고요? 왜 유독 남성의 성 건강만은 부끄러운 것처럼 숨겨야 할 일일까요? 왜 치료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까요? 성 건강도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이고 제대로 관리만 한다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몸이 점점 약해지는지,
그리고 왜 잘못된 방법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우린 어떻게 해야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비싼 약에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놀랍도록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제대로 실천만 한다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60대 이상의 수많은 남성화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제가 찾아낸 소중한 해답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너무나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만큼 단순하지만 수많은 남성들을 되살려낸 시작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미식초 한 스푼,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듣기에는 별거 아닐 것 같죠? 하지만 이 작은 한 방울이 오랫동안 막혀있던 남성들의 혈관을 뚫어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몇 해 전 어느 겨울밤 72세의 이재호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 얼굴에는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아내를 가까이 하는 게 두렵습니다. 발은 항상 차갑고 몸은 무겁고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우연히 한의학 책에서 식초 한 스푼에 참기름 한 방울을 섞어 마시는 법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해봤는데 며칠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3주가 지나니까 진짜 몸이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었어요. 이건 일시적인 기적이 아니라 진짜 변화라고 믿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끔 인생을 바꾸는 건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식초든 사과식초든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아세틱 애시드이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오래된 찌꺼기를 녹여줍니다. 마치 뜨거운 물로 기름때를 씻어내듯이요. 그리고 참기름 속에는 리놀렌산, 리놀레닉 애시드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 속 지방을 녹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원활히 흐르도록 돕는 조용한 전사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용법입니다. 필요한 건 단 한 가지뿐. 따뜻한 물 한 컵에 현미식초 한 스푼을 섞고 정확히 참기름 한 방울만 넣으세요. 절대 더 많이도 덜도 안 됩니다. 잘 저어서 저녁 식사 30분 후에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에 소금을 너무 넣은 것처럼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흔히 실수합니다. 일반 식초를 쓰거나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쓰거나 혹은 매일 꾸준히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죠. 이 방법 하나도 효과 없더라. 하지만 잘못된 건 방법이지 비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민수 어르신, 부산에 사시는 67세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믿지 못하시고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 정도 꾸준히 해보시고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가 들뜬 채로 이러시더군요. 원장님, 오늘 아침 발이 따뜻하고 몸이 가볍고 머리까지 맑아졌어요. 아내가 이제 아침마다 노래 부르고 싶다고 장난칠 정도예요. 기적은 비싼 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뭐든지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재료에서 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식초와 참기름으로 혈관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 몸이 귀중한 영양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회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요. 원장님,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건강을 되찾고 호르몬을 회복하며 내 안의 열정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사실 제게 너무 익숙한 음식들 안에 있습니다. 바로 굴, 새우, 그리고 각종 견과류예요. 단순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효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예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의 달콤한 눈빛이나 부드러운 한마디만으로도 몸이 반응했는데 지금은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는데도 몸은 마치 불꽃이 꺼진 듯 아무 반응이 없을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특정 영양소를 흡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연과 아르기닌이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을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잘 돌도록 해주는, 말하자면 몸의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죠. 굴은 작지만 강력한 해산물이에요. 자연계에서 아연 함량이 가장 높은 음식이 바로 굴입니다. 아연은 남성의 힘과 흥분을 좌우하는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원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아연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굴 한 마리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같은 효과를 보려면 3일 5마리를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굴은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생굴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름철에는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대신 살짝 쪄서 먹거나 가볍게 튀겨 먹어도 좋습니다. 수분을 유지해야 아연 함량이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새우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껍질째 통째로 튀겨 먹을 수 있다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그리고 해산물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에도 또 하나의 비밀 무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어 피가 더 원활하게 흐르게 도와줍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넓혀주듯이요. 피가 잘 돌아야 우리 몸 구석구석, 특히 가장 중요한 기관들까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늘 안타깝게 보는 건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을 드시면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는 겁니다. 그날그날 생각나면 한 번 먹고 며칠은 까먹고, 혹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고 또 며칠을 거르거나요. 어떤 분들은 배가 가득 찬 뒤에 견과류를 드시는데 그렇게 하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견과류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마카다미아 3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미리 마셔주면 위장이 더욱 흡수를 잘할 수 있습니다. 굴이나 새우 같은 해산물은 저녁 식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히 3주만 드셔보세요. 처음엔 발끝부터 따뜻해지는 게 느껴질 거고 어느 순간 부부 생활이 다시 자연스럽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준 귀한 선물들을 단지 우리가 꾸준하지 않다는 이유로 놓치지 마세요. 작은 굴 한 마리, 소량의 견과류, 그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게 해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으로 말이죠.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굴이나 새우, 견과류를 통해 아연과 아르기닌을 충분히 채웠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에너지를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균형 잡힌 식습관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한 식사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식단을 한국 스타일로 얼마든지 바꿔서 맛있고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사람들은 90세가 넘어도 건강하게 사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활력 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그들의 매일의 식사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몇 년 전 저는 학회 참석차 그리스에 갔을 때 어느 해변 마을에서 92세의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일 아침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점심에는 직접 생선을 구워 드신다고 하더군요. 제가 비결을 물으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올리브유와 해산물, 그리고 매일 조금의 아몬드를 먹을 뿐이요. 우리 조상들처럼 말이요. 겉으로는 단순해 보였지만 저는 그게 진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식단은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올리브유가 낯설다면 대신 들기름을 쓰면 됩니다. 들기름에도 올리브유 못지않은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니까요. 게다가 한국은 고등어, 참치, 정어리 등 오메가3가 풍부한 해산물의 천국이잖아요. 이 해산물들은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소중한 지방산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또 호두, 아몬드, 밤 같은 견과류도 이미 한국의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간식이죠.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한국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주일 식단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한 뒤 호두 몇 알, 마카다미아, 그리고 순수한 들기름 한 숟가락을 드세요. 혹은 들기름을 현미밥에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은 생선구이나 찜,
데친 채소나 미역 샐러드 정도로 가볍게 하시고 자연 발효 김치를 조금 곁들이면 소화도 더 잘 됩니다. 저녁은 굴탕이나 미역국 혹은 담백한 생선 조림으로 가볍게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 30분쯤 뒤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미식초와 들기름 한 방울을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식단을 3주 정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숙면을 잘 취하게 되며 무엇보다 신체뿐 아니라 마음까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건강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몸을 돌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하며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의 삶이 제가 그리스에서 보았던 에게해의 노을처럼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음식으로 몸을 잘 길러서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게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있는 기초 체력을 다져주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생명력을 되찾기 위한 모든 운동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몸속에 아주 작고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남성의 생리적 건강, 자신감, 컨트롤 능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입니다. 혹시 골반저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출산 후 여성이나 요가하는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50세가 넘은 남성들에게야말로 이 근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골반저근은 바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공사 같은 존재입니다. 이 근육은 방광과 직장을 둘러싸고 있으며 발기와 사정 조절에도 직접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새거나 쾌감이 줄고 심지어 성관계 중에 컨트롤을 잃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73세 김철수 씨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남자 같지가 않아요. 상담을 하면서 깊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를 즐길 만큼 건강하셨던 분인데 몇 년 사이에 점점 기력이 떨어지면서 특히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자신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 문제의 핵심은 역시 골반저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근육은 충분히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등을 곧게 세운 뒤 소변을 참는 것처럼 아래쪽 근육을 살짝 조였다가 10초간 유지하고 다시 풀어줍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2세트를 더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배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거나 숨을 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십니다. 몸 전체에 힘을 주면 압력이 잘못된 곳에 몰리면서 골반저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숨을 고르게 편안히 쉬면서 항문과 음경 뿌리 쪽에 의식을 집중하세요. 바로 그 부위를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 후 2시간쯤 뒤에 이 운동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 시간쯤이면 몸이 충분히 이완되어 있고 소화도 거의 끝나서 밤에 잠자는 동안 근육 회복이 훨씬 잘 되기 때문이죠. 골반저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동안 자신감을 잃고 배우자와의 관계를 피하거나 주저하셨다면 바로 이 운동이 다시 그 힘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단 하루 이틀 만에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단 10분씩 꾸준히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변화로 보답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신감도 서서히 돌아올 것입니다. 골반적인 운동은 마치 건강이라는 집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단단해지면 그 다음으로 돌봐야 할 것은 지붕, 즉 우리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고 잠이 고르지 못하다면 우리가 쏟은 모든 노력이 절반밖에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머리를 식히고 호르몬을 재생하며 몸 깊숙이 생명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숨쉬기와 수면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시지만
사실 때로는 몸의 반응을 막고 있는 것은 신체적 이유가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상태입니다. 스트레스야말로 모든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호르몬을 고갈시키며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 속도를 늦추는 숨은 적입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는 스위치처럼 두 가지 얼굴을 가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신경계입니다.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그것이죠. 여러분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도하게 집중할 때 교감신경계가 작동하면서 마치 전력 질주 모드에 들어가듯 몸을 긴장시키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 피가 중요한 장기로 몰리게 됩니다. 하지만 혹시 전투 중에 성관계를 한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성관계를 위해서는 휴식과 회복 모드인 부교감 신경계가 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편안히 열리고 긴장이 풀리며 진짜로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교감 신경계를 다시 켤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호흡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호흡이어야 합니다. 이를 복식 호흡 혹은 횡격 막 호흡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편안히 누워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코로 4초간 깊이 들이쉬고 2초간 숨을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하면 온몸에 차분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혈액이 더 천천히 고르게 돌고 근육들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호흡을 자기 전 30분 전에 하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정말 숙면을 돕고 싶다면 침실을 진정한 휴식의 성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TV 같은 강한 빛을 멀리 하세요. 그 푸른 빛은 여러분의 뇌에게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은은하고 간접적인 조명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침실 온도도 섭씨 180도 정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몸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방을 너무 덥게 하거나 밤새 불을 켜두거나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잠들었다가 갑자기 꺼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밤새 뒤척이게 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며 밤사이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생성되지 않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고 불을 일찍 끄고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면 아침이 전혀 달라질 것입니다. 무겁고 지친 아침이 아니라 활력과 생기가 넘치는 아침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랑의 열망도 마치 사라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강해지고 싶다면 더 많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식습관, 운동, 일상의 리듬을 조절하는 방법들은 결코 이론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때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 느끼던 수많은 중년 남성들이 실제로 실천하고 효과를 경험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모든 노력을 증명해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인공은 해운대구에 사는 67세 이정우 씨입니다. 이정우 씨가 처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괜히 기분 상하게 해드린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새해 전부터 그는 아내에게 거의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점점 소원해져 밥을 함께 먹으면서도 한마디 말조차 없을 정도였지요. 그의 마음속에는 수치심, 절망감, 그리고 아내에게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매일 저녁 한 숟갈의 현미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 그리고 혼합악차 한 잔. 처음엔 맛이 낯설고 힘들어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저는 그에게 계속해보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다시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는데 전처럼 다리가 무겁지 않았어요. 그것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식단에 굴과 새우를 추가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저녁엔 굴탕 한 그릇, 이른 아침엔 호두 한 줌. 그의 몸이 속에서부터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남편의 얼굴빛이 식사 후 훨씬 생기 있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점점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지요. 세 번째 단계는 한국식 지중해 식단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참기름에 구운 고등어와 약간의 현미밥, 신선한 채소들. 3주쯤 지나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저 노래를 다시 부르더라고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돌아온 게 얼마 만인지 몰라요. 네 번째 단계는 골반 적은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엔 이정우 씨가 잘하고 있는지 걱정되었는데 불과 2주 만에 그는 들뜬 목소리로 다시 전화해 왔습니다. 원장님, 이제 소변이 새지 않아요. 제 몸을 다시 제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마지막 단계는 수면의 질과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밤 9시 이후 TV를 끄고 복식 호흡을 하며 방 온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늘 무기력하고 침묵 속에 살던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우 씨와 그의 아내는 지금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다니고 아침 식사도 함께하며 무엇보다 사랑이 다시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질 만큼 자연스럽게 피어났습니다. 그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원장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정말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예전에 이정우 씨와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절대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단 한 걸음만 내디디면 회복의 여정은 여러분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동양의학이 말해온 변하지 않는 진리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혈이 통하면 몸이 회복되고 기운이 막히지 않으면 마음 또한 풀린다. 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걸어온 이 길 끝에서 영양, 운동, 수면, 그리고 마음까지 이야기해 왔지만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생명은 순환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잘 돌아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이 전달됩니다. 에너지가 순환해야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고 활력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순환되어야 우리의 마음도 다시 설렘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예순을 넘기고 나면 이제 다 끝났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우리가 멈추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살고 나 자신을 돌봐야 할 이유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여정은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저녁마다 따뜻한 식초 한 스푼, 참기름 한 방울, 잠들기 전 몇 번의 깊은 숨, 아침마다 호두 5알, 그리고 배우자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미소. 때로는 그 작은 것들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을 만듭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매일매일 쌓이면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마음과 인간관계까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렇게 삶을 바꾸는 걸 두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만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더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삶에 다가가게 될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50대 이후의 여러분을 위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 소중한 건강 비법과 실제 사례들을 앞으로도 많이 준비해두고 있거든요. 더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의 다른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이 나이에 상관없이 반짝이는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